나는 의지가 약해서 끌어당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며칠 바짝 열심히 하다가 꾸준함이 부족해서 하다가 말게 돼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지를 끌어당김의 어떤 핵심 정도로 생각을 해요. 의지는 끌어당김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끌어당김을 막습니다. 매일 학원을 쓰고 매일 비전보드를 보고 명상을 하면서 이번엔 진짜 잘 될 거야 하면서 다짐을 하죠. 그런데요, 의지를 불태우면 잠깐은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며칠, 몇 주만 지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거든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의지 대신에 써야 할 게 바로 질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원하는 것을 빠르게 끌어당기는 초간단, 초강력 질문 기법을 나눌게요. 의지라는 것은 불처럼 뜨겁지만 금방 식어요.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사람은요, 의지력은 근육처럼 한정된 자원이라고 했어요. 즉,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계속 억지로 참거나 밀어붙이면 고갈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지로만 현실을 바꾸려는 사람은요, 잠깐은 잘하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패턴을 반복하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오늘부터 부정적인 생각 절대 안 할 거야 라고 결심해도 조금만 피곤하고 일이 조금만 꼬이면 다시, 역시 난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영어 공부를 한다던가, 내가 계획했던 어떤 것을 할 때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이거는 우리가 부정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의식이 아닌 무의식이 여전히 옛 신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의지는 의식의 힘이에요. 하지만 현실을 바꾸는 건 무의식의 신념이거든요. 의지라는 건 표면에 일어나는 파도이고 무의식은 바다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를 어떻게 막으려고 해도 바다의 거대한 흐름을 바꾸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끌어당김이라는 것은 의지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무의식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야 해요. 그러면 질문이 왜 그렇게 강력할까요? 우리 뇌는요, 질문을 받으면 자동으로 답을 찾으려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를 질문 반응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왜 나는 이렇게 운이 없지? 라고 질문을 하면 뇌는 자동으로 그래. 네가 운이 없는 이유는 이거야. 하고 내 질문에 맞는 증거들을 막 찾아주기 시작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요, 뇌는 그 질문에 맞는 오늘을 기분 좋게 보내는 방법을 자동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만 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심리학자 마빈 콜린스라는 사람은 인간의 뇌가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답을 찾으려는 성향, 즉 인지적 폐쇄 욕구가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우리의 뇌는 자동으로 답을 검색하는 모드로 전환이 돼요. 나는 왜 실패했을까? 라고 물으면 뇌는 자동적으로 실패의 이유와 부정적인 근거를 막 찾아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까? 라고 물으면 그 순간부터 뇌는 해결책이라든지 기회라든지 가능성의 증거를 막 찾아내기 시작해요. 이거는 단순히 뭐 사고 전환이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가 실제로 바뀌는 과정이거든요. 마치 질문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 챗GPT처럼요. 의지는 억지로 현실을 밀어붙이는 힘이라면 질문은 현실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자석 같은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잘해야 되겠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막연히 뭐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게 아니라 의식의 방향을 정확히 바꾸는 4단계 질문법입니다. 첫 번째는 해결책 지향 질문이에요. 왜 안 돼?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우주 에너지는요,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방향을 확장시켜 주거든요. 문제의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의 진동이 커지고 해결책의 주의를 기울이면 가능성의 진동이 커집니다. 그래서 왜 안 돼? 라는 표현은 문제의 진동이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질문은 해결책의 진동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순간에 우리의 뇌뿐만이 아니라 에너지 필드 전체가 해답을 찾는 주파수로 맞춰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기회가 눈에 더 잘 들어오고 사람들이 도와주는 타이밍이 맞고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끌어당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라고 질문해 보세요. 이 질문은요, 무기력한 피해자 모드를 끊고 나를 창조자 모드로 되돌리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현실이 안 풀릴 때 가장 먼저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요. 이건 내 탓이 아니야. 상황이 나빠서 그래. 운이 없어서 그랬어. 이런 생각들이거든요. 물론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태에 오래 머물면 뇌는 점점 나는 통제할 수 없는 존재야 라는 신념을 강화시켜 주기 시작하거든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불러요.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실험에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겪은 사람이나 동물은 나중에 실제로 자유가 주어져도 스스로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거는 끌어당김의 에너지를 완전히 막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나는 선택할 수 없다라는 진동이 현실이 나를 끌고 다니는 그런 주파수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자율성 질문, 즉,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뇌는 완전히 다른 회로로 전환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책임 질문입니다. 이 일이 잘 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이건 단순히 뭐 착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에너지의 방향을 개인 중심에서 순환 중심으로 바꾸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울 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 매출을 올려야지. 내 성과를 높여야지.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그런데 이런 나 중심 질문과 표현이 계속 던져지게 되면요. 뇌와 무의식은 계속 결핍 모드로 작동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겉으로는 성장 지향적 표현 같지만 전제 자체가 지금의 나는 부족하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에너지의 진동이 풍요가 아니라 부족함에서 머물게 되면 끌어당김의 주파수가 어긋나 버리게 되는 거죠. 반면에 이 일이 잘 되면 누가 함께 성장할까? 이걸 통해 누가 웃게 될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게 되면 의식의 초점이 결핍에서 기여와 확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뇌는요, 자기 보상보다 타인에게 기여할 때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같은 긍정적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된대요.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다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 에너지와 끌어당김의 진동이 커지는 생리적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는 궁극의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왜입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한 이유 찾기가 아니라 내 의식의 뿌리를 드러내는 질문이에요. 의식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요, 여러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겉껍질은 돈을 벌고 싶다, 성공하고 싶다 같은 표면적인 목표이지만 그 속에는 어떤 자유롭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사랑받고 싶은 그런 근원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지? 왜 나는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지? 이렇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그 앞에 무조건 왜를 반복해서 던지게 되면요. 의식의 층을 하나씩 벗겨내면서 결국 진짜 나를 움직이는 근원적 동기에 도달하게 돼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목표를 이루는 수준을 넘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보다는 왜 원하는가 하는 의식의 확장 단계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이때부터 행동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고 끌어당김의 에너지도 훨씬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의지는요, 마치 불을 붙이는 성냥과 같아요. 시작할 때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렇지만 그 불 하나로 평생을 밝힐 수는 없어요. 의지는 단기 에너지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에 꼭 해볼 거야 라는 다짐으로 불을 붙일 수는 있지만 조금만 피곤하고 결과가 안 나오면 금세 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질문은 뇌의 회로를 바꾸는 지속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 뇌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의지는 억지로 나를 밀어붙이는 힘, 질문은 자연스럽게 나를 이끄는 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끌어당김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질문을 통해서 에너지의 방향을 맞출 때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의지로 하는 끌어당김은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이 무의식을 움직여요. 현실을 바꾸는 질문 4단계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해결책 지향의 질문. 어떻게 하면 될까? 두 번째는 자율성 질문.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세 번째, 사회적 책임 질문. 이 일이 잘 되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궁극의 질문, 왜? 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꾸준히 하면요, 의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삶이 자연스럽게 끌어당겨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의식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 어떤 분이 강의팔이 아니냐 이러시더라고요. 아, 그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요즘 온라인 세상에 상업적인 콘텐츠가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프로그램을 판매가 아니라 소개하는 거예요. 저에게 경제적 이득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결돼도 저는 수수료나 광고비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도 돈을 내고 공부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니까 제 사업도 아니죠. 그런데 왜 경제적 이득이 없음에도 소개하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코칭해온 수강생들을 보면서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꽤 오래 사업 코칭으로 교육 사업을 했었어요. 아무리 마케팅 기술, 브랜딩 스킬을 알려드려도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혐오, 가난의 무의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떤 전략을 쌓아도 현실화가 되기 어렵고 굉장히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의식을 바꾸는 길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수강생들한테 이 학교 과정을 필수 교과로 추천해 드렸는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이미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 수익으로 풍요가 순환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건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깨달음과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내면을 바꾸고 그 결과로 진짜 풍요를 끌어당기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